추악한 일본인, 교활한 일본인. 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명성황후 시해의 실행에서 사후 대책까지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애조 보고서의 분량은 6개 장으로 나누어져 총 12쪽이다. 그러나 고와 사어로 쓰인 탓에 완벽한 번역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제1사학자 김응용 씨가 쓴 애조 보고서의 기록 약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애조는 법제국장 앞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왕비 사례를 일본의 모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왕비 사례의 필요성은 미우라 역시 일찍부터 생각해오고 있었으므로 일본 수비대가 주력이었던 점이나 능력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흉악한 몰골을 외국인에 보였고 그들이 철수하는 것을 조선 군중에게 보였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애조 보고서를 읽어보면 확실한 정황이 눈에 들어온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명성황후는 살아있는 채 능욕을 당하고 불태워지면서 죽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황후는 시간을 당한 게 아니라 강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애조 보고서에서 무리들이 안으로 들어가 왕비를 끌어내 상처를 입혔다. 나아가 왕비를 발가벗기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 태웠다 등 이러한 일본 낭인들의 천인국노할 만행에 대해 어떻게 필수로 옮기겠느냐는 약간 철이 든 짐승 같은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파가 이를 저지른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충신은 충신을 낳고 역적은 반드시 역적을 생산해냈다. 그렇다면 친일파는 어떤가? 그들 역시 친일 후손들을 양산해내어 이 나라 삼천리 곳곳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해코지를 해댔다. 그래서 친일파를 정리해야 한다. 친일파 우범선은 우장춘 박사의 부친, 민비 씨의 앞장선 친일 무관 중에 우범선이 있었다. 그는 명성황후가 친러시아 정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자 친일 정권의 수괴가 되어 명성황후 씨의 앞장선다. 이후 정치 상황이 급변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지만 1903년 11월 동포에게 응징당해 살해된다. 우범선과 일본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우장춘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1950년 귀국하여 특종산업에 종사하다 1959년 세상을 떠났다. 시해범 대부분은 구마모토 출신. 우범선은 죽기 전까지 구마모토현에서 살았다. 37이나 되는 명성황후 시해범 가운데 21명이 구마모토 출신이다. 이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구마모토 출신들을 끌어들였을까? 당시 한성신보사 사장 아다치가 구마모토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곳 출신의 낭인들을 많이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조선과 가깝다는 데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었다. 1867년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은 조수를 비롯하여 사스마, 도서번 등 3개 번의 하급무사 출신이었다. 이들 3개의 번이 연합체를 구성하기 직전 메이지 유신의 토대를 마련한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당했다. 그 후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면서 조슈와 사스마 출신들이 메이지 정부의 주 세력이 되어 이후 130년 동안 정치 무대의 주역이 되었다. 바로 여기에 구마모토 현의 낭인들이 조선에 진출하게 된 수수께끼의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조수번 출신들은 육군 사관학교를, 사스마번 출신들은 해군 사관학교를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구마모토현 출신들은 육군이나 해군학교를 가도
장군으로 진급하기는 어려웠다. 당연히 좌절하는 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로 가까운 조선에 진출하여 낭인으로 활동하며 어떻게든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길을 섰다. 미우라는 이들을 끌어들여 대륙 진출의 천병을 삼은 것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 꾹꾹.